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대표 유형 문제들을 하나씩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등차 수열은 이제 우리가 뭐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그러니까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연립하는 게 좀 쉽지. 덧셈 뺄셈 해서. 그러니까 막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많이 나오는데 등비수열은 기본적으로 식 자체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거나 나누거나 인수분해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립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계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응용이 많이 안 돼. 그러니까 나오던 문제가 그냥 또 나오고. 그러니까 유일한 거의 응용이 지금 막 저 뒤에 가면은 나오는 원리 합계 정도가 거의 유일한 활용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응용이 많이 안 되니까 기본적인 문제들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19번이 처음인가? 19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비수열에 대해서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4다라는 걸 그럼 이제 A하고 공비 R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는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의 합이 24가 된다. 그래서 기본으로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럼 앞에 AR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1 더하기 R이 되고 이거의 결과가 24다. 그래서 이 조건을 A하고 R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본 거야. 근데 얘 보면 공비가 2분의 1인 거 딱 보이나?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비율이 2대1.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갈 때 값이 반쪽이 났으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걸 좀 직관적으로 아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근데 물론 뭐 식을 세워보자면 얘랑 곱한 게 이 네 번째 항인 AR 세제곱에 밖에끼리 곱하면 AR 제곱이 되니까 AA 없어지고 R 두 개씩 사라지면 R 값이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뭐 수식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좀 직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A하고 R에 대한 식이 지금 현재 두 가지 나왔기 때문에 A가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R 대신에 2분의 1 대입해주면 A에 R의 제곱에 해당하는 4분의 1을 곱하고 그럼 1 더하기 R 하면 그러면은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냐? 2분의 3이냐? 그럼 여기다 2분의 3을 곱했는데 그게 24네. 그럼 양변 3으로 나눠지면 8이고 8, 8은 64. 그래서 초항이 64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반항 구해주면 자, 뭐 일반항 공식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R의 n-1승. 등차수열이 D를 n-1개 더했다고 한다면 등비수열은 공비를 n-1개 곱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초항 64에 공비 2분의 1에 n-1의 제곱이 128분의 1이면 128이 얘 7승인가? 얘 7승이죠? 2, 4, 8, 16, 30, 64, 128이지? 그래서 2의 7승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왜 저 뒤에 가면 지수에 뭐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고 기억나? 3의 마이너스 2승 얼마야 이거? 9분의 1이지? 마이너스는 역수 3의 제곱의 역수 9분의 1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차피 기말고사는 다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뭐 약분하고 계산할 때 그냥 지수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얘 계산하잖아. 2의 6승 곱하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인데 n-1승이 2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얘는 2의 6승에다가 지수끼리 곱하면 2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2의 마이너스 7승이 되고 그럼 얘랑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7이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니까 n값은 얼마가 된다? 14가 정답이 된다.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정답은 14.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들으면서 뭐 같이 정리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19번째 항.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자질구레 막 이상한 뭐 연립도 하고 지수도 표현했지만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단 하나야. 그냥 이렇게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을 이렇게 표현한다. 뭐 이거를 이 페이지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지? 자, 등차수열이라면 A 더하기 3D라 했겠지만 등비수열이니까 AR 세제곱으로 표현했다. 뭐 요게 일단 이 페이지가 하고 싶은 주제. 그래서 나머지 뭐 계산해 주시고 하는 것들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찍으면은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 이제 올리거든. 근데 그 전에 니네가 이제 과제를 해주려면 이제 필기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자, 된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 또 정리해 볼게요. 정답은 4번이래. 자, 20번 문제도 그냥 무난한 문제야.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으니까 바로 문제 풀이 시작을 해볼게요. 방금 했던 페이지랑
이제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이 인수분해에서 약분을 하려면 보통 번호의 차이가 이게 똑같아야 돼. 번호의 차이가. 얘랑 얘랑 2개 차이 나는데 얘랑 얘랑 3개 차이 나잖아. 그 약분에도 인수분해가 막 더러워지고 막 3차 방정식 풀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이 단원이 원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번호의 차이가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갈 때 공비 3번 곱하지. 그 얘도 공비 3번 곱해야지 가는 거지. 그럼 그걸 더했다는 건 여기다 공비를 3번 곱하면 30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직관적으로 알면 좋다는 얘기지. 내가 한 얘기 알겠지? 근데 물론 이제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가볼까? 얘는 AR 더하기 AR 세제곱이 810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친구는 AR 4제곱에 AR 6제곱을 더한 게 30이 되더라. 그러니까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연립하면 돼. 근데 연립을 할 때 인수분해로 연립해야 돼. 자, AR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제곱이 810이 될 것이고 얘는 앞에 있는 항 AR 4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1 더하기 R제곱이 남을 것이고 얘는 3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위식을 아래식으로 바로 나눠버립니다. 슉슉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R제곱 1 더하기 R제곱 얘랑 얘랑 약분되면 이쪽은 27이 남고 A에 약분되고 밑에 R이 3개 남죠. 그래서 R 3승분의 1의 값이 20이므로 그러므로 R 값이 얼마가 되더라? 3분의 1이 되게 되더라. 그럼 이제 집어넣어서 A 값도 계산해 줘야지. 어차피 10번째 항 구하려면. 자, R이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여기다 한번 밑에다 집어넣지 뭐 밑에다. 위에다 넣을까 밑에다 넣을까? 뭐 그게 그건데. 위에다 넣을까 위에다? 자, A에 공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을 곱해주고 제곱하면 9분의 1 더하면 9분의 10 9분의 10을 곱한 것이 얼마가 되더라? 810이 되더라. 그럼 공식 하나 지워지고 27이 넘어가면 초항이 얼마가 되게 된다? 27 곱하기 81 3의 몇 승이냐? 얘는 3의 3승이고 얘는 3의 4승이니까 3의 7승이 바로 A 값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건 10번째 항? 그 10번째 항 가지 뭐. 일반 항이 초항 3의 7승에 공비 3분의 1을 n-1번 곱한 게 n번째 항인데 이 문제가 궁금한 게 10번째 항이니까 n 대신에 10을 대입해주면 10 대입하면 9가 되겠고 그럼 3이 7개 있었는데 9개로 나눠주니까 밑에 2개 남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9분의 1.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잉여. 이 정도는 뭐 기본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만약에 나중에 로그를 사용을 하잖아? 얘 10,000분의 1이지? 뭐 100억 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건 언제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10,000분의 1 정도고 로그 값 안 주어지면 노가다 하란 뜻이야. 3 여러 번 곱해서 언제 뭐 이렇게 되는지를 노가다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되게 크든지 되게 작으면 계산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로그식이 주어져. 근데 지금 아마 이 페이지는 로그가 뒤에 있으니까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로그에 가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 언제 얘는 100억 분의 1보다 작아지냐? 그럼 그거 곱하면 밤새야 되거든. 밤새지는 않아도 좀 귀찮은 거지 뭐. 자, 볼까요? 등비수열의 2번째 항과 5번째 항 딱 봤어. 공비 얼마인지 혹시 보이냐? 공비 얼마인지 보여? 3분의 1이야? 왜? 3칸 가야 되잖아. 공비 3번 곱한 게 27분의 1이니까 너 공비는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도 식으로 일단 써볼게. 여기 이거 보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AR이 너 보는 사람 무시한 건 아니고 너 보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 자, 2번째 항인 AR이 3분의 1.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괜히 얘기해서 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 자, 81분의 1. 그래서 5번째 항을 이렇게 놓은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럼 나눠버려. 그러면은 AR을 AR 4제곱으로 나누면 R 3승분의 1이고 오른쪽은 3분의 1을 81분의 1로 나눈다는 건 81을 곱하겠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R 3승분의 1의 값이 27이 되고 그러므로 R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고 집어넣어주면 초항은 1이 되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무난한 거고. 그럼 일반항 AN이 나 1로 시작하는데 선생님 잠깐만 3분의 1을 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값이 언제 만분의 1, 만분의 1, 만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는지 그 n값 언제부터 되는지 최대
값을 뭐 구하는 건지 뭐 언제부터 만보다 크게 되는 만분의 1보다 작았는지 그게 궁금하대. 그 이거 양변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둘 다 양수인 경우에 양변 역수를 취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줘야겠지?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노가다로 3을 여러 번 곱해서 언제 만보다 큰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 가볼게. 자, 3, 9, 27, 81, 243, 그 다음에 729에 2100, 6 곱하면은 60에 27이니까 87에 그 다음 6000, 그 다음에 한 만 얼마 되겠네. 됐어? 대략 계산하는 거지. 만보다 커지는 거. 그래서 3에 1, 2, 3, 4, 5, 6, 7, 8, 9승은 돼야지만 만보다 커지니까 얘의 값이 바로 9가 돼줘야겠구나. 그래야지 만보다 커지겠구나. 그래서 얘는 얼마? 10부터 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0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10만이 아니고 이게 만이 아니라 1억이면은 좀 더 많이 해야 되잖아. 그 양변에 이제 로그 씌워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살짝만 보여줄까? 만약에 이제 이게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3의 n 빼기 1승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자. 얘가 예를 들어 만약에 1억이면 10의 8승이거든? 그러니까 10의 8승보다 커요. 만약에 이러한 n의 범위가 궁금하다면 양변의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양변의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그럼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 n 빼기 1 곱하기 로그 3이 로그 10의 10은 1인데 8이 튀어나가면 이쪽은 8이 되겠지? 그럼 이런 문제는 로그 3의 값이 주어진다고. 문제에서. 뭐 로그 3은 얼마로 계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막 루트 2는 얼마로 계산하라는 것처럼 로그 3은 0.4771이거든? 로그 2는 0.3010이고 하다 보면 이제 외우게 되는 거야.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0.477로 나눈 다음에 1을 넘어겨주면 해당하는 부등식 나와서 뭐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중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냥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노가다 수준으로만 일단 나온다. 나중에 로그 배우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이런 걸 로그 부등식이라 하는데 이 로그 부등식이 또 애매해. 또 이제 로그 함수, 우리가 원래 함수를 배워야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걸 하는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사실 로그 함수를 해야 되고 그럼 또 그 미적분 투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야. 내면 좀 안 되지 않느냐? 내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는 뭐 막 좀 약간 의견 분분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센수학이나 문제집엔 보통 있다는 거. 방금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 뭐 얘기해보고. 자, 22번 하고 23번 문제 풀고 잠깐 끊고 갈게.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수를 보니까 막 5분의 몇 승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 뒤에 가면 지수의 확장에서 우리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 하지. 보통 뭔 의미냐? 지수를 이제 좌연수뿐만 아니라 정수나 유리수 범위에서 얘기를 우리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다. 0만 아니면.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다. 그래 아까 했지만 4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이거 얼마? 16분의 1. 바로 나와야 돼. 지금 혹시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없다 생각하고 4의 제곱 역수. 16의 역수. 그래서 얘는 16분의 1이고 그 5의 3분의 1승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뭘 의미했는지 혹시 기억나? 5의 3분의 1승? 야, 상식적으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 5의 3분의 1승 곱하기 5의 3분의 1승 곱하기 5의 3분의 1승은 5의 1승 되지 않냐? 지수 법칙으로 다 더해주면 5의 1승 되지 않냐? 그 이 친구는 뭐야? 3번을 곱해야 5가 되는 수.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세제곱근 5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의미까지는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지수가 분수 나온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어떤 그냥 무리수의 값을 표현하는 것 뿐이다 라고만 알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혹시 이제 문제 풀다가 선생님 분수가 막 5분 저게 어디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나중에 지수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까요? 이 문제가 만약에 등차수열이라면 이렇게 풀었겠지. 공차를 하나, 둘, 셋, 넷. 이거 번호가 잘못 매겼네. 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했어요라고 하겠지만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곱했구나. 3000이란 친구는 3에다가 공비를 5개 곱했구나. 이게 이제 기본식이고 그 양변 3으로 나눠주면 R의 5제곱이 1000.
바로 10의 3승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구한 거야. 근데 어떤 숫자를 5번 곱해서 1000이 되는 수는 유리수는 아니고 무리수지. 그래서 R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어떠한 행동을 하냐. 양변에 5분의 1이라는 지수를 똑같이 취해.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럼 지수 법칙에서 5하고 5분의 1 약분되니까 R은 바로 10에 2 곱한 5분의 3이다. 자, 이런 수가 있긴 있는 거야. 그지? 5번 곱해야 1000이 되는 수.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제곱근으로 표시했지만 지금은 뭐 그런 거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그럼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 세 번째 항. 그럼 문제에서 궁금한 게 A3이라는 놈이 궁금해? 그럼 걔는 3에다가 R 몇 개 곱해야 되니? R 몇 개? 3개 곱해야 되지? 그래서 계산해 주면 자 10의 5분의 3승에 전체 3승 되니까 3 곱하기 10에 2 곱해서 5분의 9승이구나. 3 곱하기 10의 5분의 9승.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분수의 지수 표현들이 나오다 보면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별거 아니다라는 거. 어떤 수일 뿐이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대표형 23번 문제 풀어보고 잠깐 이제 끊고 갈 텐데 다음 페이지가 이제 등비 중앙부터 이제 나오는 거라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고 진행할 텐데 우리가 사실은 이 퍼센트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사실 등비설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4분의 1을 썼어. 그럼 얼마 남냐? 근데 그런 걸 한 10번 했다 치자. 그럼 얼마 남을까 돈이? 내가 하루 4분의 1 써서 4분의 3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또 4분의 1을 써버리면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지. 생각해봐. 내가 이제 10,000원 있었는데 4분의 1 써서 이제 7,500원 됐고 근데 그 남은 돈에 또 4분의 1을 쓰면 또 다시 그거에 4분의 3이 남으니까 4분의 3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하려 맞아?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뭔가를 계속 곱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문제 한번 볼게. 자, A하고 B라는 두 사람이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가지고 10m씩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A는 뭐 한대? 식염수 5리터를 버리고 물 5리터를 집어넣는데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반토막 나겠지? 맹물 집어넣으면 소금은 없는 거니까 소금의 양이 반토막이 나고 그럼 농도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배, 2분의 1배, 2분의 1배, 2분의 1배 되겠지? 그럼 B 볼까? B는 10m 중에 7.5리터를 버린대. 몇 분의 몇을 버리는 거야? 4분의 3을 버리는 거지? 그럼 얼마가 남는 거야? 4분의 1이 남는 거지? 그럼 B는 저 시행을 할 때마다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배, 4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겠지.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한 번 그 시행을 할 때마다 농도는 2분의 1배가 되고 B라는 사람은 저런 시행을 할 때마다 농도가 몇 분의 몇이 된다? 4분의 1배가 되는데 자 근데 A하고 B가 방금과 같은 시행을 P번, Q번 각각 반복했을 때 농도가 서로 같다. 자 그러면 이 짓을 P번 하면 농도는 2분의 1의 P승 이 짓을 Q번 하면 4분의 1의 Q승 근데 그 농도가 서로 같대. 그럼 P값하고 Q값의 비율이 궁금한 거지? 그럼 지수로 표현해볼까? 이거 2에 마이너스 1승의 P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P승이겠다. 어차피 익숙해져야 돼.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2승인데 Q 곱하면 마이너스 2Q가 되어버리겠네. 자 그래서 지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므로 P는 2Q가 돼야 되고 P하고 Q의 가장 간단한 정수 비율은 2대 1이겠죠. P 대 Q는 몇 대면? 2대 1이다라고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등비 중앙부터 또 문제 풀이 해볼 텐데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뭐 정의는 그렇죠.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루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16을 A하고 B에 대한 등비 중앙이라고 이제 용어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일반적인 수 뭐 3, 6, 12를 보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뭐 그냥 그 의미 정도만 물어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A하고 16하고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인 256이 양옆에 거 곱인 이제 AB가 돼야 된다. 이번 시험범위지 사실은 양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야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2루트 그 둘을 곱한 AB 그 여기가 256에 루트 씌운 16이 되고 그래서 최소값은 32가 된다. 뭐 이런 거 어려운 건 아닌데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우리가 뭐 산수기하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배우면 좀 헷갈리겠지만 우리 지금 막 이제 산수기하 겁나게 했던 상황이라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하여튼간 뭐 산술기하고 자시고 이 문제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게 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에 곱이 되게 된다. 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가 뭐 등차설도 되고 또 순서를 바꾸면 뭐 등비설도 되고 뭐 이런 문제인데 첫 번째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설을 이루면 등차니까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 옆에 거의 합인 A 더하기 C가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B, C, A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의 곱인 A하고 B에 대한 이 곱이 돼줘야 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궁금한 게 근데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로 다른 세 실수라는 요 조건 때문에 아마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답을 한번 구해보자고. 근데 혹시 문제 한번 봐볼래? 다른 조건 없냐 혹시? 곱이 120. 아 그지 있지. 아이, 자 A하고 B하고 C의 곱이 얼마? 100 얼마? 25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선생님이 하면서 좀 빠뜨린 것 같아. 자 그러면 뭐 미지수 3개에 식도 3개니까 열림만 잘하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 AB 대신에 여기는 AB 대신에 C 제곱을 대입하면 C 세제곱이 125가 돼서 바로 C 값이 5가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됐나요? 자 그럼 얘를 써먹었으니까 그럼 C가 5라는 사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자 2B는 A 더하기 5고 그럼 C 값이 오면 얘는 25니까 A랑 B랑 곱한 건 25가 되고 그 얘를 가지고 이제 연립 방정식 A값하고 B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뭘 소거할까 하다가 A 소거하지 뭐. 자, A는 휙 2B 빼기 5라고 정리 가능하고 집어넣어주면 자, 2B 빼기 5에다가 B를 곱해준 것이 25네요. 그러면은 2B제곱에 마이너스 5B에 마이너스 25는 0이 되니까 1, 2에 5, 5에 여기다 빼기 그래서 B값은 뭐가 나오냐면 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세 실수를 했기 때문에 C값이 지금 현재 5가 나온 상황에서 B값까지 5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B값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게 되는구나. 그럼 B도 알고 C도 알고 그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A값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제? 그래서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계산들은 니네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B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2배 하면 얘는 마이너스 5고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10이겠네. A값은 마이너스 10. 자, A는 마이너스 10, B는 마이너스 2분의 5, C값은 5가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뭐 아직까지는 뭐 그지?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등비수열도 사실은 뭐 도형과가 응용된 문제들 뭐 나오면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 등차 등비가. 뒤에 수학적 귀납법, 증명, 그게 제일 걱정이야 사실은. 뭐 갑자기 등비수열 하다가 그 얘기해서 잠깐 그렇지만 수학적 귀납법은 수능에 매번 나오는 유형이거든. 증명하는 중간 과정 빵꾸 떨어놓고 여기 뭐 들어갈까 뭐 이런 거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그만큼 기출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요거 애들 좀 틀리게 해야겠다 싶으면 이제 고3용 기출 문제에서 가져오면 겁나 빡세지거든. 그걸 연습하려면 이제 수능이나 막 이런 나왔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나중에 내신 이제 준비할 때 이걸 풀어봐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사실 걱정이 돼. 할 거고 해야 되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15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 하자. 뭐 알겠어 오케이.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BD의 길이 AD의 길이 그 다음 DC의 길이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뤄야 된대. 그 얘를 내가 A, B, C로 잡고 문제 뭐씩 세우면 될 것 같긴 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몰라. 문제 의도가 뭔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여기 A, 얘 B, 얘 C라 하면
일단은 등비를 떠나가지고 근데 이거 원래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공비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왜 아까 얘기했었지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손해발 내리면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미 등비수열인 건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인데 등비수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웃긴 것 같아. 그잖아? 근데 하여간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더라? 15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봅시다. 야, 일단은 넓이 이렇게 쓸 수 있냐? 얘 넓이랑 더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뭐 이게 베스트 제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2분의 1 AB에다가 2분의 1 BC를 계산했는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인 15가 돼야 되므로 내가 얘를 B로 묶어내면 A 더하기 C가 될 거고 그 양변에 2 곱하면 30이 될 거고 자, 넓이로서 세울 수 있는 식은 이게 단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옆에 거에 곱이 돼줘야겠지.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공비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AC를 소거할까 지금 생각 중인 거야. 이거 양변 제곱하고 B 소거할 수 있거든. 일단 그렇게 한번 가볼게. 양변 제곱하고 자, 이거 양변 제곱하면 제곱 되고 그럼 나눠버리면 아니지 대입을 해버리면 AC의 느낌 불안해. A 더하기 C의 제곱이 이제 90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A하고 C에 대한 비율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건데 계산이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B 더하기 BC가 10이니까 바로 B값이 어디? 여기 또 나왔구나. 잠깐 이 조건을 못 봐요. 노안. 자, BD하고 DC 합이 10이니까 A 더하기 C의 값은 10이었고 그럼 끝났네. 아까 진짜 끝났네. 야, 미안하다. 제곱하고 이런 거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자, 지금 A하고 C의 합이 BD 더하기 DC인 이 길이의 합 A 더하기 C가 10이라고 이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고 그럼 B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 얼마? 9인데 자, A하고 C를 곱하면 9인데 더하면 10이래. 얼마겠냐? A랑 C랑 곱하면 9인데 더하면 10이래. 얼마겠냐? 1하고 9겠죠? 그럼 얘가 1, 얘가 9, 얘가 3이니까 공비는 얼마? 3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됐어? 자, 그래서 만약에 저 조건이 없으면 어차피 좀 복잡해지는 거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복잡할 것 같아. 아까 왜 A하고 C에 대한 관계식 나왔지? 그래서 그거를 뭐 C로 나누고 계산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계산 복잡할 것 같으니까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계수래. 야, 우리 등차 땐 그랬냐? A 빼기 D, A 더하기 D 해가지고 문제 풀었잖아. 근데 등비도 그러면 A, AR, R분의 A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더 복잡해지더라고. 분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하면 그냥 A, AR, AR 제곱이라고 두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도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문제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근각계수 관계를 하나만 사용하면 되거든.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세 개를 모두 다 사용해야 돼. 저 방정식의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A, AR, AR 제곱이라고 세 근을 한번 잡아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적용을 해볼게. 간다. 모든 근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얼마니? 도와줘. 2죠. 그 다음에 이제 둘둘 곱해야 돼. 둘둘. 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건 또 1이 돼줘야 되지. 그 얘랑 곱한 A제곱 R, 얘랑 곱한 A제곱 R제곱, 얘랑 곱한 A제곱 R 3승이 모두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마지막 근각계수 관계 다 곱하면 뭐지? A도 3개고 R도 3개지. 근데 그놈은 이거의 또 반대 보호인 K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다 사용을 해야 돼, 이 문제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을 내가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2가 되겠지. 가장 낮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A 제곱에 R로 묶어주면 여기는 1,
R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도 R, 여기도 뭐 R 제곱이 남는데 그거의 결과가 1이 되겠지. 얘도 A 3승 R 3승인데 A, R 전체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K가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식들을 전부 다 인수분해하고 뭐 해준 거야? 자, 얘를 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으로 나눕니다. 잘 보세요. 2를 1로 나누면 오른쪽은 1 남을 거고 그럼 얘랑 약분 되겠지? A 하나만 약분이 되겠지? 그럼 밑에는 뭐가 남냐? AR분의 1이 이렇게 남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AR 값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게 되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바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정답이 된다. 잠깐만. 야, 2를 1로 나누면 2지. 왜 그래? 정신 나갔나 봐. 자, 2를 1로 나누면 2가 되고 약분 똑같고 그럼 AR의 값이 얼마가 되고 얘가 2분의 1이 되게 되고 그럼 AR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K는 그거의 세제곱인 얼마?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네. 그래서 등차수열하고 다르게 등비수열은 다 써야 돼. 근과계수 관계를 모두 다 사용해야 된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야 뭐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개념 설명하는 거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 헷갈린 친구들은 등차수열 부분에 문제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문제 풀고 또 잠깐 한번 끊고 갈 텐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에는 1로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2를 더하고 있잖아요. 정리하면 2n-1이 바로 내가 원하는 AN이 되겠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야, 이 위에 2n-1을 올려놓은 이 bn이라는 수열은 과연 어떠한 수열이 되는지 근데 보기들을 보니까 다 첫째 항이 얼마고 뭐가 얼마인 뭐 등비수열, 등차수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얘는 과연 무슨 수열이 봐도 자,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등, 비수열이 되겠지? 그래서 bn을 나열을 한번 해보면 n 대신에 1 대입하면 2의 1승 n 대신에 2 대입하면 2의 3승 그럼 볼 것도 없이 초항은 얼마? 공비는 얼마? 4겠죠? 2의 제곱이나 4나, 그지? 그래서 초항이 2고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지.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지난번에 아마 등차할 때도 잠깐 정리했던 것 같은데 지수에 등차를 올려놓으면 물론 A는 상수야? 등비 수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등비 수열에 밑이 또 정의되는 어떤 로그를 씌워주잖아? 그러니까 이거 등차수열 됩니다. 등차수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로그에 대한 얘기를 너무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밑이 3인 로그인데 9에 n 플러스 1승이야. 예를 들어 밑이 3인 로그에 등비수열을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 나가지. 그 남는 게 로그 3의 9면 얼마지? 2지. 등차수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관계도 뭐 종종 좀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는 게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자,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뭔가를 계속 더하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처음, 마지막, 평균, 그다음 개수. 이제 요게 이제 개념이라 하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좀 달라. 등비수열은 그러니까 등차는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등비는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뭘로 시작하고 뭘 곱하고 그리고 그것이 몇 개인고 요것만 잘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근데 일단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명하는 게 좀 나아서 원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 A 그럼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그래서 n번째 항이면 AR의 n-1승이라고 n번째 항이면 그잖아? 그 얘네들의 합을 내가 SN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들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 사람이 고민한 게 이제 양변에 이제 R을 곱해 보려고 한 거야 R을 그러니까 왜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이 그렇게 한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제 R 곱하기 SN은 얘는 AR 되고 얘는 AR 제곱 되고 얘는 AR 세제곱 되고 그럼 얘는 AR에 n제곱 되고 R을 다 곱한 거지.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똑같은 게 사라져. AR 제곱 AR 제곱 이게 사라지고 그럼 남는 게 누가 남냐? 여기 SN, RSN, 여기 A,
AR n승. 여기 남는 거야.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한 개의 SN에서 R개 SN을 뺐으니까 1-R개만큼의 SN이 될 것이고, 그럼 A에서 A 곱하기 R n승 뺐으니까 A로 묶어줘야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냐? 그래서 R이 1이 아닌 경우에, 자, 공비가 1이면은 같은 숫자 반복이 되니까 5, 5, 5, 5, 5, 10개, 그럼 50 이래버리면 되는 거니까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만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눠서 SN의 공식이 어떻게 된다? 자, 1 빼기 R, 1 빼기 R의 N승. 그냥 난 A를 앞에 쓰는 걸 좋아해. 괜히 분자 쓰면 헷갈리더라고, 공식이. 그래서 이렇게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지 점점 네가 곱하는 걸 적어주고, 그리고 이 N도 N이라 생각하지 말고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몇 개냐? 뭘로 시작하고 뭘 곱하고 그것이 몇 개냐? 근데 이러면 이제 R값이 1보다 작으면은 분모 분자 뭐 양수 되는데, 만약에 R이 1보다 크면 또 분모 음수되고 또 나중에 곱해지는 거 귀찮아가지고 R값이 1보다 큰 경우는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자, 요 공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R이 1보다 클 땐 이거, R이 1보다 작을 땐 이거. 그 공식만 띡 설명하고 문제 풀면 또 헷갈리니까, 그럼 실제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직관적으로 딱 보고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한번 봐볼까? 얘들아, 예를 들어 3, 6, 아니야, 공비를 한 3으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3, 9, 27, 81, 243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니네가 신경 쓴 건 딱 뭐라고? 뭘로 시작하고 뭘 곱하고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3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3을 곱하고 있는데요. 그게 몇 개니? 몇 개니? 5개냐? 그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된다? 5만 이렇게 곱해주면 저게 바로 이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 딱 1 하나만 추가되잖아? 그럼 공식 자체가 많이 바뀌겠지. 뭘로 시작하니? 1로 시작하지. 뭘 곱하고 있지? 3을 곱하고 있지. 몇 개가 됐죠? 6개가 됐지. 그 6은 어디다가? 여기다가 또 6을 적어주면 되겠지. 이거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뭘로 시작하고 뭘 곱하고 몇 개인지. 자, 요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뭔가를 계속 곱하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뭘로 시작하니? 뭐 곱하니? 몇 개니? 자, 요것만 잘 봐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 이용해서 한 5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자, 갑니다. 지금 이 수열을 보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게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사실 좀 헷갈리긴 해. 똑똑. 등비수열이야? 가면 갈수록 뭘 곱하고 있어, 지금 뒤로 가면? 루트 3을 곱하고 있지. 뭘로 시작해? 루트 3 빼기 1로 시작을 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루트 3을 곱하고 있으니까 루트 3 빼기 1에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몇 개? 몇 개? 첫 장부터 100번째 한까지니까 100개겠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100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문제가 원래 이런 의도였나 봐. 여기 루트 3 빼기 1이랑 여기 루트 3 빼기 1 사라지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루트 3의 100제곱에 빼기 1이 되고, 그럼 이제 루트 3을 제곱하면 3인데 그럼 걔를 또 50번을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 얼마? 3의 50승 빼기 1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뭐 문제. 뭐 정리할 부분 있으면 정리해주고. 괜찮겠어? 자,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볼게. 자, 요 문제 조금 유명한 문제야. 노가다로 계산도 할 거고, 야, 이거 2가지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라. 등차수열의 합에서도 부분합이 주어지는 경우에 풀이 방법을 내가 2가지를 제시를 했어. 하리마 기억나? 기억 안 나? 정석적으로 이제 A, D 잡아가지고 문제 푸는 거랑 수직선 이용하는 방법 설명했었어. 등비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도 가능하고 좀 얍삽하게 좀 쉽게 푸는 방법 가능한데, 근데 다행스러운 건 등비는 얍삽이가 무조건 또 통해. 등차는 안 통하는 문제 있다 했잖아, 그제? 근데 등비는 무조건 통해. 왜냐면 그거 안 통하면 아무도 문제 못 풀거든.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들어봐봐. 자, 첫 번째 풀이는 정석 풀이 한번 가볼게. 자, 뭐 정석에 있는 풀이가 아니라 보통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집중한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1이다. 기호로
SN이 1이라고 얘기를 하고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 4다. 기호로 S2n이 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궁금한 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3n번째 항까지 합인 S3n의 값은 과연 무엇이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죠. 됐나요? 자, 그럼 공식 한번 적용한다. 등비니까 등비수열의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야. 선생님, 내가 뭘로 시작한지 모르고 공비가 몇 개인지도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그 개수 n개의 합이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해? 그럼 두 번째, 2n개. 초항은 똑같고 공비도 똑같은데 항의 개수가 2n개인데 그거의 합이 4가 된대. 그 내가 연립해서 A값, R값 계산해야 되거든? 딱 봐도 알겠지만 좀 극혐이지, 그지? 생긴 모양 자체가. 자, 이거는 이렇게 푼대. 잘 봐. 분자에 있는 R의 2n-1승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집중하면 돼. A 곱하기 R 빼기 1에 R의 n승 빼기 1과 R의 n승 더하기 1로 저 위에 있는 저 친구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쓴 거야. 보이냐? 근데 그거의 결과 얼마다? 요게 4가 된대. 얘 얼마? 위에서 1이라고 했지. 위에서 1이라 했지. 그럼 얘의 값이 얼마? 4가 돼야 되지. 그러므로 R의 n제곱의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가 3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자, A로 시작하고 R을 계속 곱하고 있는데 그거의 개수가 3n개다. 그럼 니네 이것도 인수분해 할 수 있겠냐? 옛날에 왜 x3승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할 때 x 빼기 1로 인수분해 하면 남는 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게 남았었거든? 근데 그거 이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그럼 가보자. A R 빼기 1에 R의 n승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면 자,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곱한 거의 반대 보거든? 앞에 거의 제곱 R의 2n승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1에 얘랑 곱한 거의 반대 부호인 더하기 R의 n승 이거를 지금 현재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첫 번째 1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미. 그죠? 그럼 이거의 값만 계산하면 되거든? 자, 근데 R의 n승이 3이면 얘는 얼마냐? 9죠? 제곱해야 되니까. 얘는 9. 얘는 3. 얘는 1. 더하면 얼마? 더하면 13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13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자, 두 번째 풀이하기 전에 그 밑에 보면 탑솔루션에 보면은 그런 어떤 인수분해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설명이 돼 있을 거야. 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요. 만약에 4n승까지 합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합차 2번 하면 되는 거야. 5n승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잘 않지만 나와도 뭐 인수분해 하려면 할 수는 있지. 예를 들어 만약에 x5승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x 빼기 1에 그 다음 남는 게 x 4제곱에 x 세제곱에 x 제곱에 그 다음에 x에 더하기 1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마 되었을 거야. 그래서 몇 번째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든 어차피 인수분해해서 계산해 줘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된다. 자, 근데 선생님이 좀 쉬운 방법 있다 했지? 자, 그 쉬운 방법에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그냥 임의의 등비설 하나를 나열을 해볼 텐데 3, 6, 12, 24, 48, 96처럼 등비설을 한번 나열을 해봤거든? 근데 내가 그냥 얘를 2개씩 부분합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2개씩. 이거 더하면 얼마? 9죠? 이거 더하면 얼마? 36이지? 이거 더하면 얼마? 100. 도와줘. 44냐? 4 곱했냐? 4 곱했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등차도 그랬었어. 같은 개수로 묶은 다음에 부분합을 구하면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다면 부분합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고 근데 원래 수열 자체가 등비설인 경우에 같은 개수로 묶어가지고 부분합을 구해주면 그 부분합은 또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등비수열. 그럼 지금 이 문제를 수직선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뭔 얘기냐면
봉사를 갔다 와서 그제. 자, 봐. 첫 번째부터 n번째 한까지 합, n 플러스 1번째부터 2n번째까지 합, 그 다음 2n 플러스 1번째부터 3n번째 한까지 합을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려고 해. 한 줄이면 끝난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1이라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은 1이고,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 4라고 했지? 그 여기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죠. 근데 같은 개수로 잘랐을 때 부분 합들도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9겠지? 그래서 3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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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면 돼. 그래서 정답 얼마? 13. 13. 오케이? 자, 근데 등차에서는 이 개수가 안 맞아 떨어지면 사실은 사용 못한다 했잖아? 등비는 인수분해 때문에 개수가 딱 등가격이 될 수밖에 없어. 등비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도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쉬워서 안 될 것 같아?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야, 사실은. 또 뭐 우리만 알고 또 엄청난 뭐 얍사비를 얘기해 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풀어. 풀다가 열받아서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많지. 자, 그래서 나는 요거를 수직선을 이용한 풀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게. 수직선을 이용한 풀이다. 그러니까 요거 이용하면 요런 유형의 문제는 좀 꿀이죠. 좀 금방금방 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잘 기억해 줘. 알겠지? 아,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올리는 그 주소 가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페이지 하나를 만들었어. 뭐 이게 뭐 구독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보면. 그러니까 그 하란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거기 계속 올려.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뭐 그거 즐겨찾기 하려면 뭐 구독하기 하면 계속 뜨니까 해놓고 나중에 뭐 계속 봐서 보면 돼. 특별히 내가 주소 안 알려줘도 어차피 이제 거기 그 다음에 어차피 등비를 또 올리고 등비설의 합을 풀고 계속 올릴 거니까 뭐 주소 뭐 궁금하면 기다리다 궁금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그 관련 동영상 뭐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설명하는 거 바로는 못 올리니까 잘 정리해뒀다가 과제는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 알겠죠? 자, 3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또 꿀이 있어요, 또. 아, 이것도 알려주면 이거 엄청납니다. 우리가 왜 등차수열의 합도 n에 관한 2차식일 때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 정상적인 등차수열이냐 아니면 또 등차수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등차수열을 했던 얘기 잠깐 한번 이제 복습 한번 해보면 등차수열의 S에는 이제 일반항은 이제 1차식이고 이제 합은 이제 2차식이 돼야 되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의 형태를 떴을 때 C값이 0이면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정상적인 등차수열이 되지만 만약에 C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얘는 등차수열이 두 번째 항부터 나타나게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네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의 등비수열 버전인 거야, 지금 현재 하는 게. K값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정상적인 등비설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한 줄이면 끝나. 등차든 등비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을 n 대신에 n-10 집어넣어서 빼는 그거를 구하는 거랑 또 n 대신에 1 대입해서 구하는 걸 따로 해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를 한 개념으로 정리해버릴 수가 있거든. 그거는 이따 요거 설명한 다음에 정석적인 방법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지금 현재 SN 등비수열의 합을 형태로 보여. 근데 이것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등비수열의 합이 되도록 하는 K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정석적인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 근데 보고 나면 좀 어려워. 근데 또 그 편한 방법을 알면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뭐지만 너무 쉬워. 그래서 애들이 정상적인 방법을 자꾸 안 하려고 해. 좀 그게 나는 사실 걱정이 되는 거지. 자, 정상적인 방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 3 곱하기 2의 n승에 더하기 k. 그럼 Sn-1은 3 곱하기 2의 n-1승에 더하기 k가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등차든 등비든 간에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접잖아? 그럼 다섯 번째 항 남지?
그래서 겁나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SN에서 SN-1을 빼면 AN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공식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문제가 생기지. 그잖아.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얘는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사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냐? 그럼 절대로 이 공식엔 집어넣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졌던, 애초에 주어졌던 SN에 1을 대입해서 첫 번째 항을 계산해라. 자, 이게 일단 SN을 가지고 AN을 만드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SN, 그 여기는 N이랑 여기는 N이랑 똑같은 N이니까 N 대신에 N- 집어넣어 나열을 해봤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뭘 만들 수 있다? 2부터 쓸 수 있는 일반항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뺍니다. 그럼 KK 사라지지. 그러면 3 곱하기 2의 N승에서 3 곱하기 2의 N-승을 뺀 거, 얘가 2 이상의 자연수에서 쓸 수 있는 AN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겠냐?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만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자,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2 넣어서 두 번째 항 확인해 볼게. 2 넣으면 얼마냐? 2 넣으면. 자,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 주면 12. 얘는 6. 그럼 빼주면 6이겠지. N 대신에 3 넣으면 얼마냐? N 대신에 3 넣으면 12야? N 대신에 3 넣으면 8, 3, 24에서 12 빼니까 12지. 첫 번째 항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에 문제에 주어진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해야 되거든. 1 대입하면 얼마니? 6 플러스 K니? 그럼 첫 번째 항은 6 플러스 K네. 자, 근데 얘가 등비서열이 되려면 뭐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거에 곱해도 되고, 공비 얼마로 보여? 2로 보이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지?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이게 정상적인 풀이야. 서술형 나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근데 또 학원 다니면 또 원래 또 얍삽이 알려주려고 또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니까 지금부터 논리적인 얍삽이를 지금 알려주도록 할 거야. 수열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인 거야. 자, 많이 졸린 것 같아서 잘 들어봐. 우리가 사실은 N 대신에 N-를 대입해서 AN을 만드는 이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1부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 푸는 이 문제가 N 대신에 N-을 빼가지고 AN 만든 이거를 두 번째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부터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한번 볼까?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S1 빼기 S0은 뭐가 돼? A1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솔직히.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 잘 들어. 한마디로 끝나. 야, S1하고 A1이 원래 같잖아. 그럼 만약에 S0이 수열적으로 정의되진 않지만 얘의 값이 만약에 0이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S0이 0이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면 아까 얘기했던 등차설의 합에서도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에서도 S0은 C 아니냐? 그래서 C가 0이니까 C가 0일 때만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거든. 말 이해하시겠어? 그럼 여기서도 S0이 수열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S0 얼마야? S0 얼마야? 3 플러스 K지. 보이냐? N 대신에 0 대입하면 뭐 그게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엄청난 걸 지금 알려준 건데 사실은. 등차 등립뿐만 아니라 다 성립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SN에서 SN-을 빼가지고 AN을 만드는 이게 정석이지. 그지? 그럼 나 지금 되게 엄청난 걸 알려준 건데 뭐라는 거냐면 수열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원래 나누는 게 원칙이고 서술형 나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수열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S0이 0이라면 if 만약에 그렇다면 SN에서 SN-를 빼가지고 AN을 만드는 그 테크닉을
1 이상의 자연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뭐 첫 번째부터 등차수열이 돼요.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돼요. 그런 문제는 다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한 줄이면 끝나는 거잖아. 0 넣어서 0 돼야 돼. K는 마이너스 3. 끝. 되게 꿀인데. 그러니까 니네가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되게 좀 열받아 사실은.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한번 알려주고 나중에 알려주면 좀 이게 좀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미리 알려줘서 니네가 뭐 그냥 그런 거 보지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서술형적으로도 한번 꼭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검산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구나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거야.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좀 뭐하지만. 자, 3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마지막인가? 두 가지가 있구나. 32, 33번 문제 두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할게. 그 다음 원리 합계는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4등분하고 버려. 또 남은 거를 또 4등분하고 버려. 그럼 니네는 지금 아마 색칠된 게 아마 구별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버린 조각들의 넓이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래. 자, 볼게. 이거 하면 되는 거 맞지? 맞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 왜? 아까 소금물도 그랬잖아. 4분의 1 버리고 남으면 4분의 3이 남는다. 사실은 남는 양이 등비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버린 조각들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는 조각의 넓이를 전체에서 빼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래 의도한 건 그거 같아. 한번 볼게. 너무 존다. 이해는 하지만.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6이야. 근데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먼저 4를 내가 버렸지. 이해하시겠어? 제일 먼저 버린 건 4야. 그럼 그 다음 버린 거 볼까? 그럼 여기 길이가 2가 돼서 넓이가 4인데 1짜리 넓이를 버렸지? 근데 그걸 몇 개를 버렸니? 3개를 버렸지? 그럼 그 다음에는 1짜리를 3개를 버리게 된 거야. 1짜리를 3개 버린 거고. 그럼 그 다음 버린 게 이건가? 얘네들인가 얘네들? 이런 거 버렸냐 이런 거? 맞냐? 이런 거 버렸나 이런 거? 몇 개 버렸니? 9개 버렸니? 넓이는 몇 분의 몇이 될까? 자, 길이가 반쪽이 되니까 넓이는 4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 길이 1을 될 것이고 그럼 얘도 넓이 1을 될 것이고 그럼 1의 넓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분의 1짜리의 넓이를 9개 또 버렸구나. 자,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근데 이런 짓을 10회 반복을 한다 했으니까 S10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 자, 4로 시작을 하고 가면 갈수록 뭐를 곱하고 있습니까? 뭐를 곱하고 있지? 4분의 3을 곱하고 있지? 그래서 1 빼기 4분의 3에 1 빼기 4분의 3에 개수 몇 개? 10개.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번분수 간단히 하는 것도 보여주면 자, 1에서 4분의 3 빼면 얼마? 4분의 1. 근데 4분의 1로 나누라는 건 4를 곱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분모를 계산한 거에 역수를 분자에 대신 곱해주는 게 번분수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돼요. 분모의 역수를 분자에 곱해주는. 그래서 얘랑 16이 되고 그래서 1 빼기 4분의 3의 10승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했지. 내가 볼 땐 그게 더 편해.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도려낸, 잘라낸 종이들의 합이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돼? 전체 도형의 넓이에서 남은 도형의 넓이를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더 쉽거든 사실은. 자, 원래 넓이 얼마였지? 16이었지? 야, 한 번 잘라낼 때마다 넓이 몇 분의 1이 사라지냐? 4분의 1이 사라져. 그럼 얼마가 남는 거야? 4분의 3이 남는 거지. 전체 4분의 1을 가져가고 나니까 4분의 3이 남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 몇 번 한다고? 10번 한다고. 그럼 남은 도형은 16 곱하기 4분의 3에 10승 되냐? 원래 넓이 16인데 4분의 1을 뜯어내는 일을 10번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뭘로?
16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1 빼기 4분의 3의 10승이 된다. 똑같은 데 나오죠? 이게 내가 볼 땐 더 쉬운 것 같아. 남은 도형의 넓이로 계산하는 게. 자, 마지막 3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원래 여기가 4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좀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한 명이 왔는데 그 그만두기 전 친구도 너 오늘이 좀 유독 그런 거지? 그지? 그 친구도 상당히 많이 졸아가지고 엄청 졸았는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중요하죠. 매년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등비수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2014년부터 2033년까지 20년 동안 50만 명의 새로운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고 10만 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발생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발생을 했는데 반뚝 잘라가지고 2014년부터 2033년 20년 동안은 50만 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이딱 중간 몇 년도? 2024년, 2024년부터 2033년이라는 후반부 10년 동안은 1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여기 몇만 명일까요? 40만 명이겠지. 자,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공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야. 뭐 수열로 잡고 일반항 계산하고 하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직관적으로 이것도. 자, 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쓰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해가지고 10번째 항까지 하면 40이에요. 20번째 항까지 하면 50이에요. 해서 문제 풀면 풀려. 그렇게도 한번 해보지 뭐. 어차피 직관이 좀 부족한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등비설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A 곱하기 R 빼기 1의 R의 10승 마이너스 1. 이게 40이 되는 거예요, 40.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년 동안 50만 명이라 했으니까 A 곱하기 R 빼기 1의 R의 20승 마이너스 1. 얘는 뭐가 된다? 50이 되겠는 거겠지? 그러면 아까 그 몇 번 문제인지 모르지만 부분합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A, R 빼기 1에 R의 10승 빼기 1, 그 다음에 R의 10승 더하기를 계산한 결과가 이것이 50이 돼주셔야 된다. 얘가 얼마고? 얘가 40이고 말이지. 그럼 양변 나눠주면 R의 10승, 나 참. R의 10승 더하기 1이 50을 40으로 나눈 4분의 5가 되고 그래서 R의 10승이 얼마가 되더라? 4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2034년, 2014년에 비해서 몇 배냐인데 몇 년 지났니? 20년 지났지? 2034년에 발생한 환자의 수는 2014년에 발생한 환자에 비해 공비를 20번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게 바로 아래 20승이 궁금하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16분의 1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고 아까 좀 직관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기도 항의 개수가 10개고 여기도 항의 개수 10개인데 옛날에 부분합 등차설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야. 등비 좀 개념이 달라. 얘 공비 10개 곱해야 되지. 얘도 여기에 공비 10개 곱해야 되지. 그럼 마지막에 친구도 여기다 공비를 10개 곱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 다 공비 10개 곱한 게 이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공비를 10개 곱한 게 얘가 되겠네. 그래서 R의 10승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이게 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굳이 이런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원리 합계는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등비수열 합까지